아프가니스탄에 파병돼 싸운 한인 2세 참전용사가 전쟁의 충격으로 얻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극복하지 못하고 경찰과 총격전 끝에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미국의 11월 일자리 증가폭이 전문가 예상치를 넘어섰습니다. 당분간 고금리가 이어질 전망이지만 전체적으로 미국 경제가 연착륙하는 신호라는 분석입니다. LA 한인회가 창립 61주년 헤리티지 나잇 갈라 행사를 통해 한 해를 돌아봤습니다. 한인사회 정치력 신장을 위한 주춧돌 역할을 했다는 호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내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번에도 연임에 성공하면 2030년까지 장기 집권을 이어가게 됩니다. 오늘 이재린의 더 인터뷰에선 6년간의 공석 끝에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에 임명된 줄리 터너 대사를 만나 현재 북한의 인권 상황과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사회 중심 뉴스 SBS 뉴스입니다. 미군의 자원 입대에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됐던 한인 2세 참전용사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를 극복하지 못하고 경찰과 총격전 끝에 숨지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텍사스주 해리스 카운티 셰리프국은 지난 1일 오전 10시 50분쯤 차량 한 대가 문이 열린 채 도로 한가운데 버려져 있다는 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그때 인근 주택가에서 총성이 울렸고 경찰은 총소리를 듣고 추가 경찰력을 호출했습니다. 총성이 울린 곳은 45세 한인 조나단 이 씨가 거주하는 주택이었고 경찰이 주택을 둘러싸자 이 씨는 2개의 소총을 들고 집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향해 총격을 가했고 이 씨는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숨진 이 씨는 미군 출신 한인 2세로 최근까지 소방관으로 근무했으며 1992년에는 강도 피해로 아버지를 잃는 아픔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11 테러 이후 미 육군에 자원 입대한 후 우수한 실력으로 상도 여러 받았지만 PTSD를 비롯해 여러 질병을 앓았고 이후 알코올 중독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의 지인들은 이번 사건은 많은 참전 군인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 후유증의 심각성을 일깨워주는 것이라며 보훈당국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11월 일자리 증가폭이 전문가 예상치를 넘었습니다. 노동시장이 식지 않으면서 당분간 고금리가 이어질 전망이지만 전체적으로 미국 경제가 연착륙하는 신호라는 분석입니다. 워싱턴에서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미 노동부는 11월 일자리가 전달에 비해 19만 9천 개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보다 9천 개 많았습니다. 실업률은 전달보다 0.2%포인트 하락한 3.7%로 집계됐습니다. 시간당 임금도 전달보다 0.4% 오르며 시장 예상치 0.3%를 웃돌았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정부 하에서 수십 년 만에 이룬 일자리 창출 성과라고 강조했습니다. Under President Biden, unemployment fell to 3.7% and has been under 4% for 22 months in a row, the longest stretch in 54 years. 파업을 끝낸 전미 자동차 노조원들의 복귀와 보험, 레저, 접기업 부분 일자리가 늘어난 게 원인입니다. 둔화하는 듯했던 미국의 고용시장이 다시 강세를 보이면서 당분간 고금리 기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시장 일각에선 내년 3월부터 기준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힘이 빠지게 됐습니다. 고금리 전망 속에 미 국채금리와 미 달러화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고용 보고서가 소비자 지출과 기업 투자를 억누르는 1년 반 동안의 금리 인상에도 경제가 불황에 빠지지 않았다는 걸 보여준다며 경제 연착륙의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다우와 S&P 500 등 미국 증시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고용지표는 미국의 노동시장이 완전히 식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어서 오는 13일 발표될 기준금리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로스앤젤레스 한인회가 창립 61주년 헤리티지 나잇 갈라 행사를 통해 한 해를 돌아봤습니다. 한인회는 활발한 봉사활동을 통해 퇴거 위기에 놓인 세입자 등 도움이 절실한 한인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제공했습니다. 또 한인사회 정치력 신장을 위해 한인회가 주춧돌 역할을 했다는 호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사면 기자가 한인회 갈라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LA 한인회 제임스 한 회장이 흐뭇한 모습으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LA 한인회 갈라 행사를 알리는 전광판이 행사장을 수놓았습니다. LA 한인회 창립 61주년 헤리티지 나잇 갈라 행사가 열리고 있는 코리아타운 플라자 테라스입니다. 갈라 행사에는 존 리 LA 시의원을 비롯해 김명환 LA 총영사 등 200여 명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LA 한인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한 해의 결실을 되돌아보고 내년 과제를 점검했습니다. 한 해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를 해온 LA 한인회는 퇴거 위기에 놓인 3천여 명의 세입자를 구제하는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저희가 그 이빅션 당하시는 분들 한 3,000명 정도 저희가 이제 집에 계실 수 있게끔 도와드렸고, 아시안 혐오 범죄 피해 접수를 받고 LAPD에 피해 사례를 전달해 아시안 혐오 범죄 예방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한인사회 정치력 신장을 위해 LA 한인회가 중심에 서서 엔진 역할을 해왔다는 호평도 쏟아졌습니다. LA 한인회를 중심으로 한인 단체들이 힘을 모은 열매로 LA시 의회가 독립적인 선거구 재조정위원회 설립안을 만장일치로 승인시켰습니다. 일단 가장 최근에는 이제 선거구 재조정을 이제 성공적으로 한인타운을 지켜냈다는 것이 자랑스럽고요. 두 번째는 몇 년 전에는 이제 방글라데시 서브디비전의 한인타운을 또 지켜내 왔기 때문에 아주 두 개 큰 성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LA 한인회는 신년 과제로 올림픽 경찰서에 한인 통역관을 배치하는 등 타운 치안을 개선하기 위해 주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홈레스 노숙자 문제도 많고 타운 치안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그 LAPD 특히 올림픽 디비전 그 경찰서랑 치안에 대해서, 그리고 또 노숙자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이 노력할 계획입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내년에는 남가주 주택 경기가 살아난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부동산 전문업체 리얼터닷컴이 공개한 2024년 탑 하우징 마켓 보고서에 따르면 LA를 비롯해 리버사이드, 샌디에이고, 그리고 옥스나드 벤추라 등 남가주 4개 지역이 미 전국 탑 10 하우징 마켓에 포함됐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내년에 평균 13.1% 정도 거래가 증가할 거라는 분석입니다. 증가 원인은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모기지 금리 때문인데, 보고서는 모기지가 올해 정점을 찍은 후 점차 하락해 내년 말까지 6.5%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년 주택시장 전망이 가장 높게 나타난 곳은 오하이오주 톨레도 지역이었으며 북가주 지역은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고령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신경퇴행성 질환인 치매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는데요. 의학 전문가들은 치매를 치료하기 위한 연구는 최근 많은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치매 치료법 개발은 갈 길이 먼 만큼 미리 예방하거나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전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알츠하이머병으로 대표되는 치매에 대한 연구는 빠르게 진전하고 있습니다. 신경 전달 물질의 세포 간 이동을 밝혀내 지난 2013년 노벨 생리학상을 수상한 토마스 쥐트호프 박사. 미국에서만 600만 명 이상이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만큼 더 많은 치료법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here's been enormous progress, there's hope, and I think that hope is well founded, but it is too early to expect that the treatment will be realized very soon. 아직 갈 길이 먼 치매 정복을 위해 한의학 등 전통적 치료법도 과학적 실험을 통해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And I think that what needs to be done is that in all of these traditional medicines, we need to test what actually works and what doesn't. There are important treatments that will turn out to be very, very useful,
이번 포럼의 주제는 퇴행성 신경질환 치료에 대한 새로운 개념. 한자리에 모인 전 세계 의학 전문가들은 치매의 발병에서부터 진행을 늦추는 방법 등에 대해 열띤 논의를 벌였습니다. The theme of the title is under the treatment of the neurodegenerative disorder, and that's why we have a treatment development. Like USC Professor Jing Liang have a new drug development. 치매는 발병하면 치료가 불가능한 만큼 미리 예방하거나 조기에 증상을 발견해 진행을 늦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에 나타난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증상을 미리미리 캐치해서 미리미리 예방을 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있지 않겠냐. 그래서 앞으로 저도 항상 이런 많은 그 사이언티스트하고 연구원들과 함께 연구에 소통하고. 어제와 오늘 이틀간 열린 이번 국제생명과학협회 포럼에서는 토마스 쥐트호프 박사에게 특별 공로상도 수여됐습니다. LA에서 SBS 전영홍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내년 재정 적자가 680억 달러로 전망되면서 뉴섬 주지사가 의료계 임금 체계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주지사가 의료계 최저임금 인상안 SB 525안을 서명했는데 이 법안이 주 재무국의 평가에 따르면 가장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SB 525는 대규모 의료시설 최저임금을 2024년 6월부터 시간당 23달러, 26년에는 25달러 등으로 인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법안의 소요 예산 추정치가 40억 달러로 평가되면서 주정부는 당혹스러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표결 전 면밀한 재정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만약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주정부가 임금 인상을 연기할 수 있는 유연성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지사가 인상된 최저임금 대상자 규모를 축소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인상을 연기하거나 일시 중단할 건지 계획이 확실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내년 1월 10일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세계의 그림자라는 주제로 섬세한 시선과 예술적인 감각으로 구성한 남가주 사진작가들의 작품들이 전시됩니다. 또 LA 곳곳에선 연말을 맞아 재밌고 감동 있는 이벤트들이 펼쳐집니다. 이번 주 문화 소식 하주은 기자입니다. 색상들이 빠진 밝고 어두움만 존재하는 도시와 자연의 풍경, 그리고 흑백으로 표현한 다양한 인물들. 많은 감정과 이야기를 섬세한 시선과 예술적 감각으로 표현했습니다. 세계 그림자를 주제로 11명의 남가주 사진작가들이 참여한 작품들입니다. 남가주 사진작가협회 17회 17번째 전시입니다. 한국문화원과 저희 남가주 사진작가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해서 열리는 사진전입니다. 작품들은 흑백 사진으로서 우리가 현대에서 이제 그 칼라의 홍수 속에서 살면서 이제 그 사물들의 색깔을 좀 내려놓고 사물들의 본질을 보자라는 그런 의미로 흑백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위안과 희망, 그리고 치유의 시간을 갖게 될 수 있는 이번 전시회는 오는 22일까지 LA 한국문화원에서 개최됩니다.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한 최초의 한국인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이번 주말까지 디즈니홀 무대에 오릅니다. 마에스트로 주빈 메타가 이끄는 LA 필하모닉과의 협연으로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 등을 연주할 예정입니다. 티켓은 LA 필하모닉 웹사이트를 통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 할리우드에서 특별한 크리스마스가 펼쳐집니다. 영화 그린치에 등장하는 후빌 마을에서 주민들과 함께 독특한 크리스마스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 해리포터의 호그와트 성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조명쇼까지 다양한 연말 이벤트는 다음 달 1일까지 진행됩니다. LA에서 SBS 하주은입니다.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 신청에 필요한 무료 학비 보조 신청서 팝사의 다음 회기 버전이 이달 중 오픈할 예정인 가운데 저소득층 학생 수백만 명이 더 적은 금액을 보조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늦어도 31일까지 오픈하는 팝사는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포함된 양식이 론칭할 가능성이 높아
수백만 명의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한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럴 경우 연 조정 총소득이 10만 달러인 가정은 전 학년도보다 자녀 학비로 4,000달러를 추가로 지출할 것이라고 대학 입시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2년째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내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번에도 연임에 성공하면 2030년까지 장기 집권을 이어가게 됩니다. 파리에서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 중인 군인들을 격려하는 자리. 장교 한 명이 나서 푸틴 대통령에게 내년 대선 출마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И под вашим руководством мы бы хотели бы это все делать. Вы наш президент, мы ваша команда. Вы нужны нам, вы нужны России. 기다렸다는 듯 푸틴 대통령이 화답합니다. В разное время у меня были разные мысли, но сейчас вы правы. Сейчас такое время, когда нужно принимать решение. Я буду баллотироваться на должность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푸틴 대통령이 카메라 앞에서 내년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1999년 말 보리스 옐친 전 대통령 퇴진 이후 러시아 최고 실권자 자리를 지켜온 푸틴 대통령으로선 내년에 또 연임에 성공하면 78살이 되는 오는 2030년까지 30년 장기 집권을 이어가는 셈입니다. 앞서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이 내년 대선 출마 요구를 끊임없이 받고 있다고 전하며 푸틴 대통령이 출마한다면 그와 경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단언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여론조사 기관이 8일 발표한 조사에서 푸틴 대통령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75.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러시아 정부나 현 총리의 직무 수행에 대한 지지율을 20%포인트 이상 크게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북한의 인권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고 합니다. 현재 북한의 상황을 6년간의 공석 끝에 임명된 줄리 터너 미 북한 인권 특사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네, 오늘은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Ambassador, welcome to Los Angeles. Thank you. Can you briefly introduce yourself to our audience? Yes, my name is Julie Turner, and I am the U.S. Special Envoy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It's nice to meet you. So your position was filled after a 6-year vacancy, and can you elaborate the significance of your appointment as Korean American and how that aligns with Biden administration's North Korea policy? Yes, I think that my appointment into this position is symbolic of the Biden administration's overall commitment to human rights and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globally. My Korean American heritage is also speaks to the administration's commitment to diversity and inclusion. I think it's really meaningful and powerful to have broad representation, especially of Korean Americans in the administration. So during the nomination hearing in U.S. Senate, you mentioned your personal background as Korean American adoptee. How has that shaped your career? So I think being adopted has really instilled in me a great sense of pride and commitment to public service. I am deeply honored to be able to serve the country that took me in and gave me a home and gave me opportunity, and to serve in this capacity in particular on an issue that I have a heritage connection to, which adds an additional layer of meaning. Was that something familiar growing up in your childhood? So my adoptive family wanted me to be connected to my heritage, and so as a child they sent me to Hangul Hakyo so that I could learn about the Korean language and learn about Korean culture. So you do speak a little Korean? A little bit. And you understand? Yes. Oh, perfect. That's great. So let's dive into the state of North Korea. As long as I know,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 in North Korea has gotten worse after the pandemic. Would you agree with that?
Yes, we agree.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was already one of the most egregious situations in the world, and the COVID-19 pandemic has allowed for it to get worse. And could you describe the current status? Yes, so it does appear that the North Korean government during COVID took the opportunity to further tighten restrictions on a population that was already suffering under great repression. During the COVID pandemic, they passed 3 new laws that further restrict citizens' access to outside information. In particular, over the last decade, more and more K-dramas and K-pop and even Western Hollywood movies have been getting into North Korea. But under this new law, you can face serious consequences for having watched some of these films or other illicit foreign content. Even stricter, you're saying? Yes. Oh, I see. And recently, China has deported more than 500 North Korean defectors based in China. What actions have been taken by the U.S. Department of State on this matter? Yes, we are deeply concerned by the reports that the PRC forcibly repatriated North Korean asylum seekers. We have worked with like-minded partners and allies to raise awareness of the plight of North Korean refugees, but we have also spoken directly to the Chinese government and called upon both the Chinese government as well as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where North Koreans may be present to abide by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Was there any progress on that? Not yet, but we will continue to press on the Chinese government and advocate on behalf of North Korean refugees. I see. And in order to advance human rights in North Korea, what policy would you recommend to both President Biden an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 think one of the great things right now is that we have such a strong alliance. U.S. and ROK cooperation has been at the strongest that it's ever been. And then recently we had the Camp David Summit, and so trilateral cooperation has also been expanding. I think in terms of how best to approach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 we need to focus on multitasking, that we can address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issues in relation to North Korea at the same time that we're talking about human rights issues. And then on top of that, within the human rights realm, it's not a zero-sum game. We can also talk about accountability for those most responsible for the most egregious human rights abuses in North Korea, and also offer up opportunities for cooperation with the North Koreans to bring about concrete changes for the North Korean people. Okay. And you have been very active on the issue of divided families. I saw many articles about it, and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has yet to see any real progress. Can you explain about the current status of Korean American divided families? Yes, so I have had the honor to meet with many of the individuals that were affected and separated during the Korean War from their loved ones. They have heartbreaking stories, and many of them are aging. And so time is short, and the time to act is now. So I've been spending much of my first few weeks in my position doing listening sessions with the community to better understanding what they want, what they're seeking right now, how the U.S. government can best engage and support them, and also to get a better assessment of how many and where they're located and how they were divided from their family members, to better understand who the community is. That's part of the reason why I'm in LA this week, is to meet with divided family members. And I very much hope that we can help facilitate family reunification soon. Is there an estimated number in your head right now? That's part of what I hope to assess through some of these engagements, and we are looking into ways that the U.S. government can get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community and how many families are affected.
And lastly, how would you like the Korean American to engage with you to advance the human rights in North Korea? So I think Korean Americans play a critical role in this conversation because of the heritage connections that the community has to the Korean Peninsula. Many of them are affected by the divided families conversation, maybe 2 or 3 generations removed, but still there are linkages and ties. I really encourage people to learn more about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I think we tend to hear about whatever is on the news about missiles being fired and lose some of the human aspect of what's happening in North Korea. And so I very much encourage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to learn more about it and to find the right way for, as an individual, to engage with the issue. And that could be by doing international advocacy or writing a letter to the government, which I will read, and I commit to engage personally with those interactions, as well as to look for ways to help North Korean refugees. There are a number of North Korean refugees that have been resettled in the United States, and they need communities that are willing to help support them transitioning from an authoritarian regime like North Korea to a free and democratic society in the United States can be very difficult for anyone. And then add to that the layers of trauma that happen while they're trying to escape to a free and open democratic society. And so everyone can do something here to help. And at the end of the day, the goal is to help improve the well-being of the North Korean people. Right. Okay, that was my question. Thank you for sharing your time with us today, Ambassador. Thank you very much. 네, 지금까지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영환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가 웨스트 LA 재향군인 병원에 입원 중인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위문하고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각 지역 주요 한인사회 소식 하주은 기자입니다. 김영환 LA 총영사가 웨스트 LA 재향군인 병원에 입원 중인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위문하고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김 총영사는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들의 용기와 희생정신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미특수교육센터가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플러턴 커뮤니티 센터에서 연말 파티를 개최했습니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그리고 봉사자와 지역사회 파트너 등 약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달장애인이 포함된 하모니아 앙상블의 연주와 함께 참석자들과 캐럴 합창을 진행했습니다. 미셸 박스틸 연방하원의원과 프레드 정 플러턴 시장이 참석해 자원봉사자와 교사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대한부인회 평생교육원이 송년 파티에서 연례 행사인 디저트 콘테스트를 개최합니다. 오는 14일 오후 5시 30분부터 레이크우드 평생교육원에서 진행되는 이번 콘테스트는 1인당 참가비 $20이며 사전에 예약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아이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수감된 그레이스 유씨의 가족이 뉴저지 주정부와 버겐 카운티 검찰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동민 변호사는 유씨의 진술과 사망한 유아의 의료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유씨의 무죄를 확신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소 당시 유씨는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검찰이 보석 없이 구속 수사를 시작했고 현재 1년 6개월째 수감 중입니다. 리앤리 재단이 하워드 카운티 한인 시니어 센터에 후원금 $2,000를 기부했습니다. 이세희 회장은 1세대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연말을 보내기 바란다며 후원금을 전달했고 조영래 시니어 센터 회장은 어렵고 힘든 분들이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가 오늘 LA에 도착했습니다. 오는 일요일까지 머무를 예정이어서 할리우드 일부 지역에는 도로가 통제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